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김용철입니다. 예, 2022년도 군무원 9급 행정법 총평과 그리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수고들 많이 하셨죠? 뭐 많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통화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행정법은 큰 이슈 없이 그냥 보통 잘 치렀다. 이게 우리 친구들 대부분의 평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틀렸다라는 친구가 한 3문항 정도 틀렸다라고 하고요. 보통 한 문항에서 2문항 틀렸다가 좀 일반적인 것 같고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잘 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선지 하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문항 정도가 난이도 상에 해당됐고요. 그 다음에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3문항 정도가 있었어요. 뭐 통칭위 등을 비롯해서 3문항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정도 해당되는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기출 문제가 좀 다수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 판례가 많았고, 그다음 최신 판례가 있었지만은 우리 그 과정에서 거의 다 다뤘던 그런 문제들, 선지들, 그다음에 특히 군 관련 판례 모음에서도 자 문제가 있었죠. 그 군무원 공군 비행장 근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문제 빼고는 다 좀 수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92점이 이제 보편적인 점수인 것 같고요. 좀 한 문제 정도 실수를 해서 88점 정도면 이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84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84점 맞았다.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나쁜 점수는 아닌데 다른 과목, 뭐 예를 들어 국어라거나 행정학이라는 경영학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좀 합격 여부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요. 올해 시험은 일단 강론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론 우리 뭐 특강도 좀 하고 이랬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뭐 저는 이제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강론 공부를 좀 대비를 철저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아우 다행이다 또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강론이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무려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8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심판 2문제, 그 다음에 배상 1문제, 보상 1문제, 손실보상. 그래서 행정구제에서 무려 12문항이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핵심 단원, 구제와 그다음에 행정행에서 총 1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8문항. 너무나 좀 몰아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송의 핵심 단원 맞습니다. 행정행위 핵심 단원 맞죠. 근데 그 5문제, 8문제. 핵심 단원에서 총 17문항. 아유 뭐 정말 앞으로 핵심 단원의 중요성은 좀 더 과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럴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유형은 판례가 뭐 압도적입니다. 판례가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보공개법이라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의 규제법, 뭐 행정조사기본법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7급 군무원에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행정소송법, 법률 묻는 문제는 행정소송법이 있었고요. 또 행정기본법 앞에 1번 문제가 선지가 한두 개가 있었죠. 이것 말고는 법령을 묻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2, 3일 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 시행이 되어서 우리 군무원 문제가 워낙 또 지역적인 문제들 또 개정되자마자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좀 말하면 좀 평이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일정한 좀 방향성을 갖게 됐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상당히 흡사해져 가고 있다. 문제가 좀 깔끔해진다 뭐 이럴까요? 좀 명쾌해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뭐 좀 서운한 영역이 좀 있죠. 그런 기준으로 좀 보다 보면은 아주 말끔하다 이런 게 좀 부족한 문제도 몇 문항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종래 우리 그 군무원의 기출 문제들에 비춰 보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작년 좋았잖아요. 문제 유형이 뭐 말끔하고 올해도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25문항이죠. 1번부터
이렇게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출제가 됐던 문제고 시험장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좀 가볍게 포인트만 좀 잡아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행정법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이 정답인데 바로 행정기본법 규정을 물었죠. 법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특별한 규정 없으면 20일, 국민의 권리, 의무랑 관련되면 30일이죠.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데 공포한 날, 첫날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그날로써 만료됩니다.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해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이제 소급하더라도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을 제거한다, 불이익을 제거한다. 뭐 이렇다면은 소급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진정 소급도 예외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다. 지금 이런 말이고요. 3번은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후 법이죠. 신청 후 법이 개정되어 신청 시랑 처분 시 법이 달라졌습니다. 신청 시 법입니까? 처분 시 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처분 시 법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행위가 법 개정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개정 이유가 사정의 변처에 따른 규제 범위에 합리적 조정 필요에 따른 거라면 개정 전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개정 후 처벌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걸 배웠어요. 한시법이란 걸 배웠죠. 시기와 종기가 있는 법이 한시법이다라고 했어요. 이 법은 이때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종결됩니다. 이 법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근데 종기를 앞두고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적발이 됩니다. 이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뭐라 그래? 가벌성 이렇게 부르죠.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처벌 못한다라면 종기를 앞두고 사람들이 법을 상당히 많이 위반할 거다. 따라서 이 법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금 이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뭔가 설치하면 안 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뭔가를 설치한 겁니다. 법을 위반했지요. 근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린벨트 해제되기 이전에 설치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지금 이런 말이 되겠고요. 정답은 1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법 법원 가장 옳은 거라고 되어 있고요. 예, 1번은 공무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던 거지요. 행정 내부 사무처리 준칙 공표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자기 구속이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행. 예. 2번 헌재 위헌 결정은 신뢰보의 공적 견해가 아닙니다. 늘 뭐 강조드리지만 헌재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을 하겠다라거나 안 하겠다라거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공적 견해, 행정에 대한 공적 견해를 발할 수가 없어요. 3번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실정법상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기본법에 있죠. 4번에 법령 규정만으로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나 헌재의 분명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모호합니다. 근데 법원이 판단을 명확히 해줍니다. 헌재가 판단을 명확히 해줍니다. 그럼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그러한 법원과 헌재의 판단에 어긋나는 행정 처분한다. 이건 명백한 하자입니다. 자, 어떤 사건입니까? 그죠? 헌불이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이건 헌법 불합치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은 그 법에 따라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명백한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1번입니다. 한의사 면허는 허가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허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입니다. 허가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죠. 물론 예외가 있어요. 주류 제조 면허, 주유소, 그죠? 일반 담배 소민, 약국, 오폐수 축산처리 정화조업 뭐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허가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여러분들 반사적 이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2번 건축허가는 기속입니다. 건축법상 허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항상 허가해야 된다. 항상 뭐 이런 말 당연히 틀렸죠. 공익 등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1번의 3번이나 똑같습니다. 신청시 법과 처분시 법이 달라졌다. 처분시법이죠. 처분시법. 4번에 석유 판매업 등록은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로 넘어간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대물적 허가냐 정말 석유 판매업 법에 의하면 석유 판매업 허가는 혼합적인데 우리 대법원이 대물적이다라고 하면서 양도양수가 된다 뭐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 선지 정답이 되겠네요. 항상 허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 틀린 거 뭐 아마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푸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1번에 고시 등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사전 통지 안 합니다. 우리 사전 통지 안 하고 의견 청취 안 하는 거 거부 처분. 그죠?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 권익 침해 시 안 하죠. 그 다음에 법이 정해놓은 의무 부과도 여러분들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 등 불특정 다수인이죠. 예, 그래서 1번 사전 통지 대상 아니다. 좋습니다. 2번에 수익적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사전 통지 대상 되지 않죠. 뭐 금방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부 처분, 사전 통지 안 된다. 집행정지 안 된다. 뭐 이 정도는 뭐 아주 기본이죠. 3번에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도 사전 통지 대상인 당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셈은 이 선제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행정절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시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의 상대방 이 사람이 당사자예요. 이 양반이 당사자고요. 그다음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뭐라? 당사자 등 속에 들어가잖아요. 등 속에. 근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사전 통지 대상인 당사자다, 당사자 등이다라고 해야 좀 옳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가 좀 걸면 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4번에 공무원의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정규 공무원 취소 처분은 해야 됩니다.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 이전에 15 임용은 뭐 거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규 공무원 임용은 행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그래도 정답은 너무나 쉽게 잘 찾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 관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은요 단순 병합 안 되죠. 선택적 병합 안 되죠. 어떻게만 됩니까? 주위적 예비적으로 가능합니다. 판사님 먼저 무효인지부터 확인해 주삼 아니면 그때 예비적으로 취소도 좀 해주세요라고 주위적 예비적 순위를 정해주는 거죠. 이건 가능하지만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도 형식이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이라거나 혹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거나 이런 것들 다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3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 나 취소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 무효해 주세요. 이러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에 해당되면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청구했더라도 취소를 해주는데 다만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무효 소송 청구했는데 취소밖에 안 돼. 근데 이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의 청구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어. 이때는 어떡합니까? 각합니까? 기각입니까? 뭐예요? 기각이죠. 기각. 예,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라 이때는 기각하는 겁니다. 자, 3번 당연히 맞고요. 4번에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단이 확정되는 거죠.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이 처분 적법하다라고 판단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처분을 무효 확인 소송 가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판력에 저촉되는 거죠. 그래서 미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1번 선지 뭐 너무 쉽게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판결의 효력 가장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뭐 소송 문제가 쭉 계속 나와요.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그 처분을 기초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돌아가는 걸 알 수 없다. 맞습니다. 이제 이게 공무원 기출 그대로 나온 거죠. 물론 앞에도 다 공무원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 고시를 했어요. 이전해라 뭐 이랬죠. 이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해가지고요. 여기에 그래요. 이제 제 겁니다. 제 소유권입니다라고 소유권 등기도 맞춰 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이전 고시 잘못된 거 아니야? 라면서 취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가 취소가 되고 말아요. 그럼 이전 고시 처분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말입니다. 마쳤는데 이전 고시가 취소가 되면 제3자가 새로 확보한 그런 권리, 형성된 이 권리가 되돌아가느냐,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냐, 자기 거 아닌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전 고시가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이전 고시로 인해서 제3자의 형성된 새로운 권리, 이것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지금 이런 말이고 공무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거의 다 풀어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맞다라고요. 2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지금 5번에 4번 선지가 있잖아요. 기판력, 취소 기각 판결에 기판력이 있다라고 해놓고 6번에 2번은 기판력이 없다. 정말 예, 우리 수험생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번 틀렸죠.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죠. 3번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행정처는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른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알고 있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속력이란 동일한 상대방한테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처분할 수 없다. 이게 기속력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동일한 상대방이라도 다른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4번에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법이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 따라 다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거부하는 거죠. 따라서 기속력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6번의 4번 선지도 뭐 너무너무나 이제 중요한 판결이죠. 거부 처분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이전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고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예, 7번입니다. 자, 심판도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번. 처분청이 처분을 통지할 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기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등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처분의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 이건 바로 이제 공무원 그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건데 바로 출제가 이어서 됐습니다. 고지하자는 여러분들 위법이 아닙니다. 고지는요 배려죠. 배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고지 오고지에 의해서 뭐 180일 혹은 길게 오고지했다면 오고지한 대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2번 행정심판 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가 됩니다. 즉
즉 행정청한테 접수가 됐다는 거죠. 행정청 그 청구서 쫙 찢어보죠. 그리고 나 졌는데 이유 있다라고 인정하면은 직권으로 처분 취소해주고요, 변경해주고요, 무효 확인해주고 이행해줍니다. 3번의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바로 임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임시 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때는 안 되거든요. 따라서 집행정지가 안 되는 거부 처분과 부작위가 바로 임시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의무 이행 심판에서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습니다. 처분해라, 의무를 이행하라.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행치 않을 때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데요. 근데 행정심판 재결은 처분청을 기소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직접 처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99년도 판결이 하나가 있는데요. 법재판소 판결이 있는데요. 그 직접 처분했어요. 근데 이 직접 처분이 재결의 범위를 넘어서서 위법하게 직접 처분을 했다면 이거는 다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재결청이 위법한 직접 처분을 했다면 피청구인 행정청은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권한적인 심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선지가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러나 다른 선지 1번, 2번, 3번 선지를 소거법으로 하나씩 지워나가 보면 4번 모르는 거지만 틀렸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난이도 상해 문제가 2문제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문제 중 한 문제가 이 문제 4번 선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국가배상법 5조 물었습니다. 틀린 건 물었는데요. 1번 영주물은 뭐 그게 사물이든 공물이든 상관없습니다. 공공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이면 족합니다. 그렇죠? 사물이도 괜찮습니까? 그지. 우리 그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임차 사용. 그럼 예, 영주물 맞잖아요. 근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사인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번에 도로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했다고 하여 하자 있다 단정할 수는 없고 맞습니다. 영주물의 하자는 통상의 안전성 결여이죠. 통상의 안전성 결여지 완벽한 거, 완전 무결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3번 하천의 홍수위가 하천법상 관련 규정, 하천 정비 계획 등에서 정한 홍수위를 충족하고 있더라도 하천이 범람하거나 유량을 지탱하지 못해 이때는 뭐 하자가 있다. 틀렸죠? 뭐래요? 앞에 홍수위를 충족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계획 홍수량 또는 계획 홍수위를 충족하고 있는 하천은 예, 그 다음부터는 불가항력입니다. 당시 과학 기술 수준에 의해서 유량, 유속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여 산정된 기준이죠. 그 기준 좀 충족하고 있는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들은 다 불가항력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이제 우리가 군 관련 판례 모험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나왔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또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이 많이 질문도 선생님한테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똑같다는 거냐? 똑같다는 겁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도 일반인과 똑같다. 그래서 군인 군무라고 해서 가해자 국가가 면책될 수는 없다. 뭐 이랬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 계획 홍수위도 뭐 너무 기본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9번입니다. 통칭이 가장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한 문제 그냥 공짜로 툭 던져줬습니다. 자, 1번은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입니다. 이라크 파견 결정 통칭이 통과. 그 다음에 2번이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일부만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뭐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는데요. 사면권자가 이놈 말이야 전부 사면, 일부 사면 이건 뭐 본인 마음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에도 미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통칭이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통칭이랑 관련된 사면의 내용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은 이제 통칭이기 때문에 전권에 속한다. 그 이유 것들은 뭐 법률 해석 문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번 뭐 너무 쉽게 출제가 됐죠. 남북 정상회담에
예, 장관들의 협력 또는 승인을 얻지 않고 대북 송금행위 통칭이 아니죠. 4번에 서운 취소 결정 통칭이 아니고요. 예, 정답은 그래서 정답 3번 뭐 아주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10번입니다. 뭐 물론 쌤이랑 이렇게 같이 문제 풀면은 쉽죠. 혼자 외롭게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독에 쌓여가지고 이 문제를 읽을 때는 악마들이 막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내 마음속에 막 별 생각들이 다 들 텐데 쌤이랑 풀면 참 쉽죠. 다시 보니까 또 쉽고요. 10번 행정행위 효력 가장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됩니다. 이게 기판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판력은 오직 그래요. 확정 판결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재결이나 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기초가 된 사실이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판단, 주장 못한다, 기판력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판력 없습니다. 2번, 1번 정답이죠. 2번 재소기한이 이미 도구가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 개별법의 변경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해석이 가능한 경우 아니라면 불쟁이 발생한 처분을 바꿔달라 신청할 수 없어요. 3번 불쟁과 손해 전보는 아무 상관없죠. 그죠? 쟁송 제기를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손해 전보는 상관이 없습니다. 4번의 불가 변력은요. 행정 청도 특정 처분은 함부로 취소하지 마라. 변경할 수 없다라는 실질적 실체적 효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쯤이 그 불가쟁력과 기판력의 관계는 너무나 이제 요즘 유행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또 출제가 됐네요. 11번입니다. 부관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 1번에 재량은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재량은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에도 행정기본법에도 들어있고요. 판례도 당연히 부관은 법에 근거 없이 부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번에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허가에 붙은 기부채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증합니다. 기증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관에 하자가 있어요. 어느 정도 취소 정도 하자가 있습니다. 이때 그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예,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번 당초에 붙은 기한을 허가 자체 존속 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무슨 기간? 갱신 기간이죠. 갱신 기간이라도 상당 기간이 연장이 되어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 꽤 연장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간 연장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4번에 일반적으로 처분의 효력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경과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요.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 자체 존속기간이 아니라 조건의 존속기간, 갱신기간으로 보는 거죠. 예,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 이래도 국가 것, 우리가 저래도 국가 것 이랬었죠. 무효도 국가 것, 취소도 국가 것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행정계획 가장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번의 관계법에는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계획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 주체는 구체적 계획을 결정할 때 아주 큰 형성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형성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공백 규정이었죠. 공백 규정. 이번에 행정 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은 아니고요. 형량을 해야 합니다. 형량 안 했다. 형량 혜택. 주요 형량 하나를 빼먹었다. 누락시켰다. 흠결. 공정성이 없어. 오형량 이렇게 부르고 다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부존재, 누락, 오형량은 그냥 다 동일하게 위법 이렇게 부르는 거지. 형량의 하자 중 이 하자는 어느 정도 위법. 흠결은 어느 정도 위법. 이렇게 개별화시켜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3번의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에 있어서 형량의 4번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우리가 이제 풀었던 선지죠. 고시된 계획에 포함된 상세 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에
건물 용도를 상세 계획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판매 시설에서 목욕장으로 바꿔버립니다. 계획이 이미 공고되어 그 계획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마음대로 바꿨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영업신고 수리하지 않고요. 영업소를 폐쇄한 건 잘한 거죠. 이 법이 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취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쉽게 나왔습니다. 한국마사회 조교사 이거 사법 관계입니다. 처분 아니고요. 니은번의 고시가 그 자체만 가지고 법률 관계를 직접 규율한다. 고시가 뭐래요? 처분이다 이런 말이죠. 디귿번 행정계획인데 변경 신청의 거부가 장차 일정 처분에 대한 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처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거 뭐지요? 폐기물 처리업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적정성 통보를 받았죠? 근데 적정성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달라 신청했는데 거부를 해버려요. 이건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때 거부는 처분이 맞습니다. 예, 당연퇴직 인사발령 처분 아니고요. 출제가 아주 많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번, 디귿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행정입법 부작위 정말 뭐 저도 지금 다시 보니까 해설할 때도 해설할 때도 봤는데 또 다시 보니까 그래 출제 될 것들이 됐다. 출제 될 것들, 될 만한 것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도 그렇죠. 자, 1번 선지 공무원 기출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현행법상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 의무를 규정하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다. 이거 뭐 서울시 구급일 거예요.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없고요. 2번에 삼권 분립 원칙, 법치 행정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다.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다. 예, 위헌이다. 그 뭐 군 법무관 보수규정 치과의사 사건에서 위헌이다.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이 되는 거죠. 3번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 위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해야 할 자기 의무, 행정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 집행에 필수 불가결할 것을 요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위임을 했어요.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위임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만들어 라고 위임을 했는데 근데 하위법 여기가 상위법 여기가 하위법 하위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위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거 법 집행이 가능하더란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 행정입법 부작위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입법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꼭 제정해야만 상위법 집행이 가능하더라. 이때만 입법 부작위로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4번의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즉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여러분들 항고 소송이잖아요. 항고 소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분쟁, 즉 처분에 관한 분쟁이어야 되고요. 추상적인 법에 관하여 제정 여부는 법 제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의 구체적인 변동, 즉 처분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 될 수 없다. 너무 기본이죠. 예.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15번입니다. 당사자 소송이 아닌 것으로서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민사입니다. 1번이 너무 쉽게 조세, 부가처분, 무효를 전제한 반환 청구. 2번은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재개발 조합과 임원 이건 사법,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 이건 당사자. 3번은 보험료 납부 의무 부준자 확인 소송, 4번은
TV 수신료 징수권에 관한 소송이죠. 다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행정소송법 규정 가장 틀린 거라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법을 물은 거예요. 자, 1번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익을 침해받을 제3자가 있을 때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참가시킬 수 있고, 2번은 행정청도 역시 참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참가시킬 때는 3번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4번 법원은 취소 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된 사무가 규수는 국가, 공공단체단, 당사자 소송 등으로 변경한단 말이에요. 이 소변경이죠. 소변경은 여러분들 신청 또는 직권입니까? 예, 직권 안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어떻게 소를 변경해줘요? 너 얘랑 싸워라, 이 소송해라. 이것 불고불리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수 없죠. 법원은 소극적, 수동적인 국가작용입니다. 그래서 4번 선지 신청 또는 직권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17번입니다. 자, 2022년 군무원 9급 행정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한 문제, 바로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변별력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지하고요, 이거 그래서 두 문항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도 뭐 늘 선생님이 처분 사이 추가 변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 선으로, 우리 상식선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알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랬는데 시험장에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없죠. 긍정한 건 물었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동일한 거, 사실관계 동일한 거죠. 1번의 석유 판매업 허가 신청에 대해서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행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그게 거기 말해 행위 제한이야. 뭐 추가하고 있다라는 것과 소송에서 위 신청이 토지 형질 변경 요건 불비, 도심의 환경 보존의 공해상 필요라는 사유, 이게 안 되는 제한 사유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 사유라는 사실을 좀 더 구체화 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된 거고요. 2번은 이제 석유 판매업 허가인데, 이건 이제 관할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과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에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있어 공익적 측면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불허다. 그러니까 부대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과 공익적 측면이라는 부분은 서로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이 의견 우리가 아마 심화 때 좀 봤었던 내용 같아요. 3번은 온천으로서의 이용 가치, 기존의 도시계획, 공공사업의 지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온천 발견 신고 수리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사유와 규정 온도가 미달된다. 와, 규정 온도 미달된다. 지금 앞에서는 온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이용 가치, 기존의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에 지장이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온도 미달과는 상관이 없는, 사실관계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의 이주대책 신청 기간, 소정의 이주대책 실시 기간을 모두 넘어서서 이주대책을 신청할 너는 권리가 없어.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택지나 아파트 공급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이랬다가 야, 거기 사업지구대 가옥 소유자가 아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간 다 넘겼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소유자가 아니다.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식적 관점이거든요. 법률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기본적인 사회적 관점으로 봐라, 이렇기 때문에 좀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안 읽혀지죠. 사실 모르게 딱 나오면 뭐야? 사실 안 보이면 통째로도 안 읽혀요. 딱 한번 콩깍지가 씌워버리면.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허가가 이제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좀 독특하죠. 틀린 거라고 돼 있고요. 1. 개정 전 허가 기준의 존속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된 허가 기준 적용에 관한 공익상 유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될 때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된 허가 기준을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신청시법, 처분시법인데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 기준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라고 약간의 부드러운 말로 하고 있는 거죠. 딱 단정 짓지 않고요. 이런 말은 거의 틀린 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법령상 산림훼손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산림훼손 우리나라는 식목일 있는 나라예요. 식목일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림훼손허가 법에 근거 없이 거부할 수 있다. 3번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재차 허가를 받으면 허가 기간이 갱신되지 않아요. 갱신은 여러분들 기한 도래 이전에 연장하는 것이 갱신이고요. 그죠? 갱신이고요. 이건 기한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신규 허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허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 요 허가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했습니다. 제재 강제 대상되죠. 하지만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우리가 포장마차, 무허가 포장마차 제재 강제 대상되죠. 하지만 유효다. 선생님 돈 내야 된다 이랬습니다. 정답은 3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쫙쫙쫙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네, 19번입니다. 철회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예, 철회할 수 있어요. 부담 불이행은 정지, 철회, 취소 혹은 후행 처분을 발령해 주지 않을 수도 있죠. 2번에 하나의 외형상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 취소 가능합니다. 3번의 행정행위 처리는 적법 요건을 구비해서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처분을 새로운 사정 때문에 장래향해서 없애는 거죠. 4번에 처분은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처분청은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철회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인정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정당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즉 법규상, 조리상 정당한 신청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 거지. 당연히 철회 신청권이 국민에게 그냥 주어져 있다. 이런 것은 뭐 절대적 표현입니다.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철회 신청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취소 요구도 마찬가지죠. 국민에게 행정청에게 직권 취소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해관계인이 직권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랬잖아요. 철회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인 사안마다 봐야 되는 겁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이행강제금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인데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보통 세 문제는 나오잖아요. 뭐 대집행 나온다라거나 이행강제금 나온다라거나 저기서 행정벌 하나 나온다라거나 혹은 뭐 질서위반 행위처법 과태료 나온다라거나 한 문제 나왔어요. 소송에서 막 집중적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1번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건축주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간접강제입니다. 간접강제 맞죠? 직접적인 것은 뭐 대집행, 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간접강제입니다.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갖고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우리 뭐라고 외웠습니까? 니마 이강을 건너지 마오. 이행강제금은 사망하면 종결. 이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예, 1번 틀렸고요. 2번 그래요.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반복부가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했다.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는데요. 이미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은 거둬야죠. 3번에 장기 의무 위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부과하면 안 된다. 똑같은 문제고요. 4번에 이행강제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재인 행정벌과는 다르다. 얘는 강제입니다. 현재. 제재인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얘는 강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1번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손실보상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
세입자를 뺍니다. 세입자가 왜 이주대책을 주장해요? 세입자는 세입자죠. 그러니까 이사비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보증금 뭐 이런 걸 받아갖고 가면 되는 거지. 본인 건물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사비 받고 나가면 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아닙니다. 이번에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을 폐지 휴업하는데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 절차 안 거치면은 보상금 청구 못합니다. 꼭 거쳐야 그걸로 더 달라 못 준다가 되겠죠. 3번에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준을 마련했어요. 자, 이 대책 누구누구 해줬죠. 기준 마련했어요. 그때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활대책 대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신청권을 갖고 있는 사람 맞죠? 따라서 거부를 당하면 처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4번에 보상 청구권 성립하기 위해서 재산에 대한 법적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공행정작용에 대한 침해, 공행정작용에 대한 침해죠. 근데 이게 공법행위가 되냐, 법적행위가 되냐, 사실행위가 안 되냐. 침해 자체가 여러분들 사실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침해 자체가 사실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침해 자체가 법적 행위인 경우는 사실 드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뭐 침해가 법적이어야 된다, 사실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침해를 적법하게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침해가 침해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실적 행위로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22번입니다. 역시 심판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죠. 뭐 선생님 라이브 하는데 그때 이걸 좀 물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받아보고 바로 라이브 하러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 뭐 나왔는데 뭐예요? 근데 해당 문제를 못 찾았는데 이렇게 우리 친구가 올려줬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행정심판 재결 틀린 건 물었는데 1. 조세부가 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 청구에 의해 불복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가 됩니다.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 부가 처분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한번 취소가 되면은 다시 취소할 수 없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취소의 취소.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되고 불합리적 침해적 처분의 취소는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비록 뭐 부가처분이 감사원 시정 요구에 의한 거라도 위법하다. 좋아요. 이번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 재결이 있은 경우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역시 또 신청 또는 직권 또 나왔네. 그죠? 신청에 의해서지 직권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신청하면 야, 너 시정 안 할래? 안 하냐? 내가 직접 처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에 행정심판 재결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기판이 또 나온 거잖아요.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 주장 판단할 수 없게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기판력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행정심판 재결 기판력 아니다. 그리고 또 앞에 저기에서는 취소 판결에 취소해서 기각 판결이 무효동 확인서에 기판력 없다. 그 또 선체 하나가 또 기판력 없다. 뭐 이렇게 기판력만 4개나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예, 기판력 하여간 유행이야 요즘. 4번에 처분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재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시정하거나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위법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이제 사례형 문제가 하나 이렇게 복합형 종합 단원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X시의 공무원 갑은 을이 건축한 건물이 건축 허가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 대집행 절차를 거쳐 대집행을 끝냈다. 을은 대집행의 처분들이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손배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대집행이라고 돼 있지만 선지들은 이제 여러 단원들로 돼 있어요. 1번에 취소송을 제기한다. 대집행이 끝나버리면 소익이 없다. 각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익 문제, 즉 소송 문제고요. 2번은 손해배상을 제기할 때 민사법원은 처분이 위법인지를 심사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건 행정효력 문제.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 문제지. 예, 위적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국가배상 사건에서 위법인지를 심리할 수 있다. 3번은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의 선결 문제일 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소송법 문제. 4번은 X씨의 손배 책임이 인정된다면 X씨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국가배상 문제.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여러 단원을 같이 종합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취소송 틀린 것. 자, 협의 소익 문제 물었습니다. 1번의 제재적 처분의 효력이 기간 경과로 소멸했습니다만 뭐가 있대요? 가중 사유, 장래 제재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무조건 소익 있습니다. 예, 법률에 있다, 시행령에 있다, 시행규칙에 있다, 모두 소익이 있겠고요. 이번에 행정처분의 취소송 중에 처분청이 다툼 대상이 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없어져서 존재치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하면 소익이 없는 거죠. 직권으로 취소해줬기 때문에. 아이고 뭐 3번 고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 패스 소익이 있죠.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고요. 4번에 이게 이제 출신 판례인데요. 역시 이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계속 중 해당 처분이 기간 경과로 소멸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할 소익을 인정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취소가 되어 소멸했더라도 혹은 기간 경과를 없애더라도 소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에서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행정청과 다른 국민 사이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지금에서 판례를 남겨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이 판결을 하면서 판례하면서 주관적 소송 냄새가 안 나고 객관적 소송 냄새가 좀 풀풀 풍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자,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뭐 소송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틀린 것 1. 법원은 신청 직권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전부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정지 결정은 속행정지가 아니라 집행정지, 절차정지, 효력정지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속행정지는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목적 아니죠. 거꾸로 나와 있죠.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정지로 목적 달성이 이루어질 때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왜? 우리는 일부러 공정력을 인정하면서 효력을 인정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집행정지 신청했다가 덜컥 효력 뭐 이거 정지시켜 줄 수 없지 않냐? 뭐 이랬죠. 그래서 효력 정지는 집행이나 절차 정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은 이제 과징금 납부 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 사정,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손해는 효력 내지 집행적인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됩니다. 뭐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원래 금전적인 것들은 집행정지 대상이 주로 안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거죠. 4번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처분에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정지 결정하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때까지 진행을 멈추다가 판결이 선고되면은 집행정지는 없어지고 그 처분은 정지됐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처분에서 간 효력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정지되는 거고요.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집행정지 끝나면 그 처분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또 같이 풀어보니까 쉬웠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지금 2023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특정 단원, 물론 핵심 단원, 소송, 행정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기 좀 더 중점을 두면서도 출제되지 않았던 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사인의 공법 행위, 뭐 이런 부분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그 그 강의와 그다음에 이제 총평 등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뭐 이 강의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뭐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예, 수고하셨습니다.